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뇌건강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치매 예방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7년 한 의학 전문지에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를 높이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이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치매의 9가지 위험 요인을 밝혔습니다. 초화기에는 교육 조기 중단, 중년기에는 고혈압, 비만, 난청,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병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먼저 중년기에 청력 저하, 난청을 한번 보시죠. 얼핏 생각해보면 듣는 능력과 치매가 무슨 상관인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수준의 난청은 정상인에 비해 치매 확률을 2배가량 높인다고 하고요. 심각한 난청 환자는 정상인보다 무려 5배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난청이 치매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청력이 약해지면서 이 외부의 소리 자극이 뇌에 전달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미각이나 후각 저하도 치매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같이 보았을 텐데요. 청각 역시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러한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고 생각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난청 환자들은 자극 자체가 줄어들면서 뇌의 기능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난청은 왜 노년기가 아니라 중년기에 속해 있을까요? 난청 증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이 중년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돌발성 난청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년기에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느라 노년층에 비해서는 시끄러운 청각 자극에 노출되기 쉽죠. 특히 요즘은 선 없는 이어폰 많이들 끼시잖아요. 소리를 너무 크지 않게 듣는 것도 난청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소화기의 교육 조기 중단이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의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된다는 이 사실도 참 놀라운데요.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교육 수준과 치매 발병 위험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2000년 11.5%에서 2012년 8.6%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미국의 치매 발병 감소에 학력이 높아진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교육 수준을 분석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공부를 잘했느냐, 좋은 학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학습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뇌를 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따분한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배운다는 자체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음악 활동이 이 뇌의 회백질 크기를 증가시켜 노년층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준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악기를 전혀 다룰 줄도 모르고 다뤄본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음악 활동도 해본 경험이 없던 어르신들께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배우도록 했으면 작업 기억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노화되는 걸 방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시간의 음악 활동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연구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꾸준하고 적당한 인터넷 사용이 노년층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적 관찰해 본 결과 하루에 10분에서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터넷 사용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자극하고 외로움을 줄임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빠져 계시는 어르신들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잘 쓰세요.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동영상도 보시고 댓글도 굉장히 열심히 다십니다. 댓글 다시면서 본인이 무슨 댓글 쓰시는지 말씀도 하세요. 다만 인터넷 사용 시간이 2시간을 넘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소식을 접할 확률도 높아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적정 시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출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의원뿐만이 아니죠. 여러 병원에 자주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을 가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 내 몸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집을 나와서 병원이라는 장소에 가시는 것 역시 어르신들께는 일종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병원에 도착하셔서 접수, 진료, 수납이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 역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이러한 환경은 치매 위험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럴 때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어르신들께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활동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유명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678명의 수녀님들이 사망한 이후 연구를 위해 뇌를 기증하셨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수녀님들은 같은 곳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비슷한 패턴으로 하셨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의 활동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생활하셨기에 어떤 요인들이 뇌에 병을 유발하는 변화와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었죠. 또한 수녀님들은 글쓰기를 자주 하셨고 살아계시는 동안 매년 인지기능과 신체활동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생전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의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은 분이 8%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긍정적이며 쾌활한 분들에게서 치매의 확률이 더욱 저하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분들 중 95세의 한 수녀님께서는 치매는커녕 몸도 꼿꼿이 잘 세우고 너무 건강한 모습을 하고 계셔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수녀님들과 비슷하게 생활하셨는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수녀님들보다 운동량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운동의 비결이 있나 여쭤봤더니 단순히 걷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 걷기를
젊었을 때부터 오래 해오신 것 아닌가 궁금하여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물어보니 70세부터 걸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사례만 보아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 아시겠죠? 이러한 수녀님들의 실험 결과만 보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사회활동, 배움이 치매 발병률 저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 모두 괴로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방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사업 또한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유대 강화를 위한 여러 국가 및 지자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 예방법을 적용하시어 뇌질환도 예방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한의사 강민구와 함께 뇌 건강과 치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뇌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